안녕하세요, 테슬라그램입니다. 자, 드디어 저도 모델 Y 주니퍼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받으신 분들도 많지만 못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4월 2일 9시 28분 계약자입니다. 지금 대략 9시 40분쯤 계약자 분들까지 차량 인도 연락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10시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테슬라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계속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는 것 같으니 다른 분들도 빨리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이 소진된 지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보조금 추경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매불망 테슬라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딜러도 없이 구매하는 테슬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인도가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자, 테슬라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반가운 이 녀석 고슴도치를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 계약에 성공했다를 뜻하는 녀석입니다. 테슬라 계약에 성공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알리 쇼핑,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며 기다리다 보면 설문조사가 오는데요. 설문조사가 왔다는 건 이제 나에게 차 줄 마음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를 준다가 아니라 차를 줄 마음이 생겼다, 약간 요 정도로 받아주시면 쉬울 것 같고요. 저는 4월 2일 9시 28분에 계약을 해서 4월 16일 오후 5시 57분에 설문조사가 왔고 2일 오후 2시까지 응답기한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꼭 보내야 하나요? 제 생각은 무조건 네입니다. 설문조사가 차량 인도를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설문조사에 희망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엔 인도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이 배정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응답 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저 인도 의사가 있어요를 꼭 외치셔야 나중에라도 차량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가 조사한 이유, 바로 보조금 때문인데요. 설문지에는 지역 보조금 소진 시 어떻게 할 건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캡처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1번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를 받는다, 2번 타 지역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공동명의를 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타 지역에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3번 보조금 소진 시 다음을 기약하겠다, 보조금이 다 끝났으니 다음 추경 때 한 번 더 연락을 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고요. 4번 보조금 없어도 된다, 난 일단 차부터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의 답변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답변들이 차량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뇌피셜인데요. 순번이 왔을 때 해당 지역의 보조금을 확인하고 보조금이 여유 있으면 고민할 거 없이 일단 배정, 보조금이 없는 경우엔 2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따로 연락이 와서 타 지역으로 할 거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고요. 3번을 선택하면 가차 없이 패스, 4번 선택 시 또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일단 중요한 건 보조금 소진 시 다음을 기약하겠다, 추경을 기다리겠다 선택하신 분들은 일단 인도 연락이 그냥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도받을 당시에 보조금이 소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도 일단 배정 연락은 오는데 배정 연락이 왔을 때쯤 보조금이 남은 경우가 있고 안 남는 경우가 있겠죠. 안 남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보조금이 여유 있을 때 차량을 배정받아서 다른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는데요. 혹시 다른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 예비 오너 가이드 이런 카톡 자꾸 오는데 자꾸 사람 설레게만 하고 이런 예비 오너 가이드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 4월 21일 셀프 예약 오픈 예정 안내 카톡이 왔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거 늦게 제출해서 차량을 최대 일주일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셀프 예약은 어느 시점에 차량을 인도받을 것이며 픽업을 하러 갈지 탁송으로 받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이버 예약하듯이 인도받을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략 차량을 인도받기 2-3주 전에 행해지며 2-3주 동안 인도받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직접 갈까? 탁송으로 받아? 5월 8일에서 5월 15일까지 하루? 언제 가지? 고민하는 동안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부 마감이 되었고 5월 14일과 5월 15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월 14일로 인도 날짜를 정했습니다. 셀프 예약이 열리면 그냥 무조건 빨리 하세요. 셀프 예약 링크를 통해 셀프 예약을 완료하면 며칠 뒤 테슬라 어드바이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저는 4월 23일에 연락을 받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드바이저와 진행하는 부분은 보조금 신청과 차량 대금 결제가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보조금 신청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대행업체로 보낼 필요 서류, 보조금 신청서, 등초본, 구매계약서, 환수동의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메일로 회신하고 저는 원본도 알려준 주소로 보내드렸습니다. 필요 서류와 원본을 보내는 건 지방마다 담당자마다 다른 것 같으니까 이 점은 어드바이저가 보내달라고 하는 필요 서류들 그냥 보내드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에 대해서 직접 할 건지 대행을 맡길 건지 정하는데요. 저는 52,000원을 내고 대행을 맡겼습니다. 직접 진행할 경우엔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어드바이저가 등기로 보내주니까 그 등기를 받아서 직접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25일 출고 일정과 결제 마감일, 보험 개시일 등을 안내받습니다. 탁송을 신청한 경우 이때 탁송 주소와 수령인 연락처를 적게 됩니다. 바로 팅팅샵으로 보내실 경우 이때 탁송 주소를 팅팅샵 주소를 적어주고 수령인과 연락처를 팅팅샵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 적으면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적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최종 결제, 삼성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할부 한도는 삼성카드가 아닌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할부로 조회해봐야 됩니다. 물론 일시불이나 할부 상품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결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수금을 미리 결정해 두시고 사이트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휙휙 진행하면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차량 번호는 아직 없으니 배정받은 차대 번호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를 어드바이저에게 제출하면 또 하나의 미션이 끝납니다. 어느덧 5월이 오고 5월 8일 자동차 등록 대행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취득세 납부와 차량 등록 부대 비용 결제 요청이 왔는데요. 취득세는 모델 Y RWD 기준으로 198만 4,820원이 나왔고 부대 비용은 7만 9천원, 번호판 구입 21,500원, 인지세 3,000원, 증지세 2,500원, 대행 수수료 5만 2천원을 안내받았습니다. 부대 비용은 먼저 결제하고 취득세는 다음날 카드로 결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9일 차량 등록 대행사로부터 전화 연락이 먼저 왔고 지금 차량 번호 리스트를 보낼 건데 하나를 골라줘야 된다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대행사마다 케바케가 있지만 두 번은 없다가 정설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엄청 좋은 차량 번호가 떡하니 있어서 고민 없이 바로 골랐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취득세 결제 링크가 와서 위텍스에 들어가서 휙 결제를 갈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차량이 최종적으로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자동차 등록 대행사와 짧고 굵은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기다릴 연락은 제 차량을 업어오실 탁송 기사님이었습니다. 저는 5월 14일로 셀프 예약 때 인도일을 정했습니다. 5월 11일 탁송사로부터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탁송 주소와 인수인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고 예약 구분에 카캐리어 탁송 8시부터 18시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캐리어, 즉 어부바해서 온다는 겁니다. 장기 렌트 때는 로드 탁송이었는데 카캐리어로 온다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5월 12일에도 14일 출고 예정으로 탁송 기사님이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해 줄 테니 기다려달라는 카톡이 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오후 3시 오후 3시? 벌써 오후 3시? 내일 차를 봤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저는 제 차량을 제가 받아서 팅팅샵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차를 도대체 언제 받으러 나가야 되는지 회사에다가도 얘기를 해놔야 되는데 언제 받으러 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하루를 보내고 밤 10시가 넘은 시각 14일 오후 4시에서 5시에 도착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건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날 밤 10시가 넘어서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건지 이게 무료 서비스가 아니고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비용까지 지불해서 탁송으로 받는 거거든요. 고객에게도 소중한 하루가 있을 텐데 일정을 좀 미리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친절하신 탁송 기사님과 아름다운 자태의 주니퍼를 보니 이러려고 더 애간장을 태운 건가? 역시 테슬라다. 구독! 자, 드디어 차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필 이거 촬영하는 날 비가 와가지고 지금
차가 전부 다 젖었는데요. 지금 제가 주차칸 2칸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 지하 4층 맨 아래층이고요. 제일 구석탱이로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관리소장님한테는 미리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도 주차 공간이 많고 위에도 주차 공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대입니다. 요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원래 밖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차장에서 촬영하는 걸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절차나 뭐 차량을 인도받는 데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틴팅샵에 맡겨놓고 어제 오후에 또 찾으러 갔다 왔는데, 차량을 찾고 나서는 바로 일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촬영을 하지 못했고 차량 운전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지금 제대로 차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차를 받으면 대부분 탁송으로 차량을 받는 경우에 바로 틴팅샵으로 입고를 시켜서 차량을 받으시겠죠? 차량을 받고 나면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물품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구매한 액세서리들 장착하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들어가면 이렇게 카드키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카드키 2개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거 굳이 안 뜯고 싶으신 분들은 안 뜯어도 됩니다. 이 상태로 사용을 해도 모든 기능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고 하나는 차량 안에다가 두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는 빼서, 보통 테슬라 오너분들은 스마트폰 키만 가지고 다니는데 이 카드키 왜 가지고 다니나요? 가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운전을 맡기거나 대리기사님, 정비소 뭐 이런 데 가면은 핸드폰을 주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키를 주고 옵니다. 팅팅샵에 맡길 때도 물론이고 뭐 튜닝샵 이런 데 맡길 때도 이 카드키만 두고 가면 되는데, 이 카드키를 안 두고 가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이 카드키 항상 차 안에다가 두고 다니고요. 그 전에 참 이렇게 물품 지급 리스트를 줍니다. 물품 지급 리스트를 보면 제일 간단하겠네요. 방금 보여드렸던 카드키가 여기 있고, 그 위에 J1772, 이게 뭐냐면 완속 어댑터입니다. 완속 충전기에 꽂아서 사용하는 완속 어댑터인데, 이것도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따로 구매하려면 가격이 좀 나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거 완속 어댑터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할 것 같은데, 이 완속 충전기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강제로 충전기를 제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충전 락이 있어요. 그렇게 비싼 물품은 아니지만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로, 출고 기념 선물로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한번 해주시고요. USB, 글로브 박스에 USB, 글로브 박스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USB가 오우씨, 글로브 박스가 뭔가 좀 작아졌는데 USB가 저기 구석탱이에 있네요. 이렇게 생긴 USB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빼기 쉽게 하려면은 여기 고리에다가 뭔가 손잡이 같은 걸 좀 걸어놔야겠는데, 128기가짜리 USB가 들어가 있고, 와, 이거 굳이 안 사려고 했는데 이거 USB 허브를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USB 뺐다가 다시 껴는 거 개 힘드네요 진짜. 와,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리고 이거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 가면 항상 있는 건데, 오너 매뉴얼이랑 뭐 EWI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EWI를 가입을 해 놓을 건데, 요거 가입해 놨다가 요 보증 기간 도래하기 전에 필요 없다, 아니면 차를 넘기게 된다 하면은 그때 취소하면은 전액 환불 되니까, 혹시나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EWI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친환경 스티커랑 차량 등록증 이렇게 줍니다. 제주도에서 등록이 되었나 봐요. 자, 그리고 뒤쪽에 오면은 요게 아직 저는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있으면 좋긴 하겠더라고요. 오, 소화기도 주네 이번엔. 이야, 이번엔 소화기도 주네요. 테슬라 소화기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 이야, 그냥 소화기네요. 그리고 요거 들어가 있는데, 요건 뭐지? 번호판이네요. 핸드폰 번호 이렇게 앞에다가 두는 번호판도 제공을 해줍니다. 오, 신기하네. 생각보다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안 쓸 것 같지만 이거는 차량 등록증 케이스 같은 것 같습니다. 야, 뭔가 테슬라 직원이 된 듯한 느낌. 각인도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발매트인데 이게 재질이 좀 먼지가 많이 날리는 재질에다 세탁도 조금 번거로운 재질이라서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른 발매트를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순정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조우아 거 발매트를 저거 사용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 상태로 창고에다가 갖다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상시 사용하는 삼각대, 이것도 테슬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걸 원래 줬었나? 여기 안에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 예약부터
인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테슬라를 인도받으면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제 테슬라에 장착한 액세서리들 여러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거고, 제가 미국산 모델 Y 스탠다드를 4년 동안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 차량과도 이제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 여러 가지 컨텐츠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